오늘 영상에서는 2억 원을 빌려줄 때 꼭 챙겨야 하는 중요사항 4가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녀에게 빌려준 2억 원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겉으로는 빌려줬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냥 줘버린 모양새로 보이면 절대 안 되고요. 겉과 속이 모두 실제로 빌려준 게 돼야 하는데요. 그러기 위해서 꼭 관리해야 하는 포인트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돈을 빌려주기 전에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하고요. 그리고 이 차용증 작성 일자를 확증받아 두어야 합니다. 차용증을 갖춘다는 건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요. 무엇보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이 차용증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사실은 그냥 준 거였으면서 국세청에서 이 건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고 만일 아니면 소명하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급히 맞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. 차용증 작성 시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증 같은 걸 받아두어야 합니다. 여기서 시점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증만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요.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니까요.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빌려주는 기간을 적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빌려준 거라고 하면서 이자도 한 푼도 안 받고 원금 상환도 전혀 안 받고 있다고 하면 빌려준 거라는 걸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. 보통 남한테 돈 빌려주고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요. 상환기간은 이렇게 10년, 20년으로 너무 길게 설정하기보다는 대략 5년 이내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고요. 이자를 전혀 안 받는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따라서 원금을 일부라도 상환받는 게 좋습니다. 이런 기록들이 있으면 빌려준 거라는 증명이 되니까요. 그리고 상환기한이 되면 필요에 따라서 기한을 다시 재연장해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. 세 번째는 자녀가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. 결혼을 한 자녀라도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거나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렇게 소득이 전혀 없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.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돈을 빌려줬다는 금전대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. 네 번째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.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보낼 때 약속한 이자 금액 전액을 보내면 안 됩니다. 이자 금액에서 27.5%는 원천징수로 따로 떼놓고 나머지 금액만 보내야 하고요. 이렇게 떼놓은 27.5%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으로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.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받은 이자 수입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게 됩니다. 요즘 세무서에서 이런 경우에 대한 확인과 추징을 늘려가고 있다고 하니까요.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. 그런데 매달 이자를 따로 떼놓고 그 다음 달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아주 번거로운 일이니까요. 이거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 2억 정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원금을 일부 상환받는 게 관리하기에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. 자녀에게 증여세 걱정 없이 2억 원 빌려주고 싶을 때는 차용증 잘 써서 작성 날짜 확인받아 두고요. 5년 정도 기간으로 원금 일부라도 상환받고 필요한 경우 빌려주는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